술 한 잔에 무너지는 완벽한 가면,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억눌렸던 본성이 터져나온 것이라고요. 왜 평소엔 흔들림 없이 완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질까요? 뇌 속 감정 조절 시스템은 평균 90일 이상 억압되면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석 달, 한 계절을 꽉 채운 참을성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겁니다. 고장난 줄 알았던 마음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메커니즘과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조금 전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나인데 왠지 낯선 사람 같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는데 지금 택시에 앉아있는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샤워해야지, 세수해야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만 하다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아, 나 왜 이러지? 우리는 이 공허함을 그냥 피곤해서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술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단지 평소 꾹꾹 눌러담아 두었던 감정의 뚜껑을 열어젖힐 뿐입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찾아오는 그 묘한 우울함은 숙취가 아닙니다. 어젯밤 잠깐 풀어헤쳤던 진짜 내 마음이 다시 감춰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억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참을성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실수가 아니라 수개월간 속으로만 삼켰던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진짜 다 관두고 싶다 라고 내뱉은 그 한마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술자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묻지만 당사자에게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온 감정의 잔해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것뿐입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눌려 있었다는 걸.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꽉 막히게 만든 걸까요? 첫 번째 족쇄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확고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 그래서 마음에 시멘트를 바르듯 한 겹 한 겹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단단함이 날카로워집니다. 나를 지켜주던 신념이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라며 남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경직성이라 부릅니다. 생각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족쇄는 사라져버린 우연입니다.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 끝나고 골목 샛길로 들어가다 평생 친구를 만났던 기억,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꿨던 경험. 지금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만 갑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만 봅니다. 효율적이지만 샛길로 빠질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뇌는 예상 밖의 좋은 결과에서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니 기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족쇄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오만함입니다. 평생 사랑할게. 다시는 화 안 낼게. 우리는 이런 약속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행복이 점심때 사라지는 건 버그가 아니라 정상 작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맑은 날씨를 약속하고 비가 오면 약속을 어겼다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내 마음 하나 통제를 못할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신념의 경직, 우연의 소멸, 감정 통제의 강박. 이 세 가지 족쇄가 우리를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계점에서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고장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통제해야 할 대상, 억눌러야 할 존재, 화가 나면 참고, 슬프면 삼키고, 불안하면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가 울리는데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질 뿐입니다. 199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슬픈 영상을 보여준 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감정을 억누르세요라고 지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느끼는 대로 그냥 느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그룹은 오히려 심박수와 혈압이 더 높이 올라갔고 우울감도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참으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크게 반발했던 겁니다. 뇌 영상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 활성화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불안의 강도가 줄어든 겁니다. 정체 모를 괴물이 무서운 것이지 이름을 알면 덜 무섭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것.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있는 날씨일 뿐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이 신호를 무시하라고 가르쳤을까요?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웃으면 복이 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오는 이 말들. 상대방은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답답해질까요? 위로받기는커녕 혼자만 유난 떠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나 보다. 그렇게 또 한 번 감정을 삼킵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독성 긍정, 톡식 포지티비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좋게 생각해라는 말에는 네 부정적인 감정은 잘못된 거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고 압박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울고 싶은데 참고, 화나는데 웃고, 불안한데 괜찮은 척합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정서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층리티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수잔 데이비드 본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슬퍼하지 마, 힘내라는 말에 둘러싸여 자랐지만 결국 그녀를 살린 건 일기장에 진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솔직한 눈물이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모든 감정은 정보입니다. 불안은 뭔가 준비가 덜 됐어라고 알려주고 분노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어라고 알려줍니다. 슬픔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어라고 속삭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로 덮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군가는 금세 털고 일어나고 누군가는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성격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작동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UCLA 연구팀은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 그룹 모두 편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경보가 울린 거죠.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회복력이 낮은 그룹은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된 채로 유지됐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꺼지지 않고 24시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회복력이 높은 그룹은
전두엽이 빠르게 개입해서 편도체를 진정시켰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경보를 끄는 정상적인 사이클이 작동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회복력이 낮은 그룹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저항했습니다. 감정 위에 또 다른 감정을 더 씌운 겁니다. 불안한 자신에게 화가 나고, 화내는 자신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자신이 한심하고, 눈덩이처럼 불안합니다. 반면 회복력이 높은 그룹은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게 뒀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눈덩이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철인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했을 뿐입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지칩니다.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세지고 흐르도록 두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흘려보내라, 저항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게 합니다. 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 게 언제였나요? 서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펑펑 운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엄마가 울면 아이가 불안해해. 직장에서 감정적이면 안 돼. 울음은 나약함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는 참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음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눈물은 마음의 배수구입니다. 배수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칩니다. 갑자기 폭발하고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참았던 눈물, 그 눈물에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은 빚이 되어 이자가 붙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펑펑 우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슬픈 영화 한 편 틀어놓고 그 핑계로 우세요. 샤워하면서 울어도 좋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도 좋습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 그동안 삼켜왔던 감정들을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막혔던 배수구가 뚫리는 순간 이상하게 한결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가 막혔는지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뭘 다르게 하면 될까요? 바로 쓸 수 있는 4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막연히 기분이 안 좋아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지금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해.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 혼자라고 느껴서 외로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감정 대신 행동을 약속하세요. 영원히 사랑할게는 아름답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대신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라고 약속하세요. 화 안 낼게. 대신 화나면 일단 심호흡 3번 하고 말할게로 바꾸세요. 감정은 약속할 수 없지만 행동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으로 우연을 허락하세요. 매일 가던 길 대신 한 블록 돌아가 보세요.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은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주말에 계획 없이 그냥 나가보세요. 이런 작은 우연들이 예측 가능한 일상에 균열을 만듭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울어야 할 때 우세요. 참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몰래 울어도 좋고 영화 보면서 울어도 좋습니다. 눈물은 배수구입니다. 막아두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내려놓으세요. 1시간 뒤에 내가 어떤 기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건 고장이 아닙니다. 흔들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목적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해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달립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장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세게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강박,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이것들이 우리를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였고,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배수구였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걷는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걷다 발견한 작은 공원,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을 채워주는 것들 아닐까요? 석 달, 한 계절을 꽉 채운 참을성이 폭발하기 전에 오늘 잠깐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느껴지는 대로 느껴보세요. 그 낯선 길 위에서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